회장님, 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주세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홀로 서 있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금 맞쌤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된 제품에서 변색이 발생했고 주가는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여성이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도 될까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왼쪽 눈 주변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태호의 딸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장독 뚜껑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당신 혹시 태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선글라스를 다시 썼어요. 준서의 표정은 어둡고 날카로웠습니다. 삼촌, 이 사람의 신원을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외부인을 너무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태호의 마음 속에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눈앞의 여성이 정말 자신의 딸일까? 25년 전 네팔에서 실종된 미래가 강미래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걸까? 그런데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새벽 연구소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태호가 황급히 달려가 보니 미래의 실험실만 불타고 있었어요. 불은 금방 잡혔지만 그녀의 모든 연구 자료와 샘플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래의 연구를 방해한 것이 분명했어요. 준서의 그림자가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태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68세의 몸이지만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북촌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일상은 25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태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에 살짝 떨리며 녹아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장독대를 바라보자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특히 구석에 따로 모셔둔 작은 장독 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래가 만든 마지막 된장이었습니다. 25년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아빠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다.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장독을 쓰다듬자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어요. 18생일, 미래가 처음으로 직접 된장을 담그던 날이었죠. 그날 이후로 미래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사설 탐정도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태호는 차분히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사진 속 미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만들어 볼게. 태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에 오르며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들이 현대식 빌딩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쌤은 5대째 이어온 장류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태호의 증조할아버지 시절부터 시작된 작은 장독대가 지금은 글로벌 발효식품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맛쌤이라는 이름에는 맛의 샘물처럼 깊고 순수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세계 시장을,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호는 곧장 생산 현장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은 이미 발효통을 향해 있었습니다. 간이 정확히 맞는지, 온도와 습도는 적절한지 꼼꼼히 살폈어요. 회장님, 이번 된장 배치는 어떻습니까? 생산팀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호는 숟가락으로 된장을 조금 떠서 맛을 봤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금이 0.2% 부족해. 이런 실수가 어떻게 가능한 거지? 다시 조정해. 태호의 목소리에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의 완벽주의는 이미 회사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맞셈을 업계 최고로 만든 비결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조정하겠습니다. 생산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어요. 태호의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완고함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맛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회사 복도에 걸린 옛 사진들을 보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가 어린 시절 된장을 만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순간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서를 비롯한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준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43살의 준서는 태호의 조카이자 맞쌤의 부회장이었어요. 한국경영대학원 MBA 출신인 그는 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5대째 이어온 전통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최근 들어 준서와의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전통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외국, 발효, 전문가를 영입해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준서의 말에 이사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작은 한옥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맛으로 성공한 거야. 외국 전문가가 들어오면 맛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그의 고집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미래가 사라진 후 딸이 남긴 된장 제조법을 지키는 것이 그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삼촌,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겁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경쟁사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요즘 SNS에서는 K푸드의 건강한 발효식품이 대세입니다. 우리가 전통의 맛은 지키되 새로운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이사 중 한 명이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추천하는 프랑스 출신의 마르셀 디퐁 박사는 미생물학 전문가입니다. 그와 함께라면 우리 제품의 과학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태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검토해보겠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내게 있다는 걸 명심해. 회의가 끝나고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에는 미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구나. 내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태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서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회의실에서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삼촌, 너무 밀어붙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맛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에요.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의 열정 어린 눈빛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준서야, 내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내게는 이 회사가 단순한 사업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태호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래가 남긴 마지막 레시피였어요. 이건 미래가 마지막으로 쓴 된장 제조법이야. 그 애의 방식은 전통의 혁신을 더한 거였어. 태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어요. 미래 누나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유학 가기 전이었으니까 미래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싶어 했어.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태호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국 전문가의 이력서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놓으렴. 한번 만나보겠어. 준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말을 보태고 싶었지만 삼촌의 복잡한 심정을 헤아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혼자 남자 미래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미래의 글씨로 전통은 보존하되 발전은 멈추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가슴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늘 옳았구나. 태호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온 미래의 메모를 꺼내어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딸의 정신을 이어 맛셈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미스터리 셰프라니 얼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영입한다는 겁니까? 이사회 회의실에서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바이오 기술을 러브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준서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얼굴 대신 검은 실루엣만 보이는 인물 사진과 함께 화려한 이력이 나타났어요. 박미래, 39세, 미스터리 셰프라는 별명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 발효 전문가입니다. 일본 누룩, 프랑스 치즈, 러시아 캐피어, 아프리카 발효 음료까지 마스터했죠. 특히 한국 전통 장류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래라는 이름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단지 이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기시감이 일었어요.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연구소에 합류할 예정이에요. 준서의 말에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연구소 유리문 너머로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장을 저으며 무언가를 연구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태호가 문을 열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회장님, 강미래 박사입니다. 수석 연구원의 소개에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 윗부분은 넓은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님. 그 순간 태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그녀가 장을 저을 때의 특유한 손목 움직임이 너무나 낯이 익었어요. 오른손으로 3번 저은 뒤 왼손으로 한 번 젓는 특별한 리듬. 태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테이블 위의 장 샘플을 가리켰어요. 회장님의 전통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제가 배운 세계 여러 발효 기술을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어젯밤 준비한 샘플입니다. 태호는 천천히 다가가 작은 그릇의 된장을 맛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입안에서 폭발하는 풍미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25년 전 딸이 만든 된장의 맛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태호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태호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강미래라는 인물이 의심스럽습니다. 진원 조회를 해봤지만 5년 전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마치 그때부터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켜보자. 그녀의 능력은 확실해.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계산이 교차했어요. 아니, 삼촌,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비밀을 훔쳐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호의 손이 올라가 준서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결정했어. 그날 밤 미래는 연구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그녀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한 방향으로 걸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가듯 태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북촌 한옥 담장 너머로 장독대가 보였어요. 미래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담장을 넘어 조심스레 다가가 한 장독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장독은 특별합니다. 태호의 목소리에 미래가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선글라스가 살짝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태호는 천천히 다가와 장독대 옆에 앉았습니다. 25년 전 제 딸이 담근 된장입니다. 그 아이도 당신처럼 전통의 새로움을 더하길 좋아했죠. 미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어두운 선글라스에 가려 읽을 수 없었어요. 맛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태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맛은 기억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가장 깊은 감각이죠.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미래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내일 같이 된장을 담가 볼까요? 태호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연결감이 흘렀습니다. 태호의 사무실로 준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삼촌,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한 장류 제품에서 변색이 발생했어요.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쌤은 8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품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준서는 태블릿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빛이 도는 된장 사진과 해외 유통업체들의 항해 메일이 가득했어요. 맛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소의 깊은 맛이 사라지고 쓴맛이 강해졌대요.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이자 평생을 바친 맛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피가 오염된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도 12% 하락했어요. 마케팅 이사의 보고에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활동 중이며 현재까지 산업 스파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호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준서의 말은 은근히 강미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태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래가 서류를 든 채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준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회의 중인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미래는 동요 없이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 중앙의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문제가 발생한 제품 샘플입니다. 오염이 아닙니다. 특정 해양 미세조류와 우리 장류 발효균이 상호작용한 결과예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미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특정 미세조류가 북태평양에서 급증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미량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런 근거 없는 추측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 박사님, 지금은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 때입니다. 태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순간 25년 전 네팔 여행이 떠올랐어요. 딸 미래와 함께 현지 발효 음식을 연구하던 시간. 그들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특별한 곰팡이가 발효 과정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었죠. 준서, 강 박사의 이론을 무시하지 마. 타당한 가설이야. 태호의 말에 미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서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글로벌 식품기업 네오푸드와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태로 조건이 다소 불리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 허락도 없이. 준서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맛샘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사회 과반수가 이미 동의했습니다. 순간 태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피로감과 배신감으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였어요. 회장님, 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주세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미래의 얼굴을 선글라스 너머 가려진 눈을 보고 싶었어요. 선글라스를 벗어도 될까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왼쪽 눈 주변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태호의 딸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장독 뚜껑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당신, 혹시 태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선글라스를 다시 썼어요. 다음 날 새벽 연구소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태호가 황급히 달려가 보니 미래의 실험실만 불타고 있었어요. 불은 금방 잡혔지만 그녀의 모든 연구 자료와 샘플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는 연구실 잿더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 연구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된 모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태호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어요. 함께 해결해 봅시다. 미래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아버, 회장님. 태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려다 멈춘 건지 확실히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태호의 장독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실험실 화재 이후 그녀는 이상하게도 이곳에 자꾸만 이끌렸어요. 손끝이 저절로 움직여 한 장독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미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장독 안에는 25년 된 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낯선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18 생일, 처음으로 된장을 담그던 순간, 아버지의 미소. 태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 된장은 특별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어요. 회장님, 제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500년 된장 시음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년 된장은 맛샘 가문의 비밀 레시피로 특별한 행사에서만 공개하는 전통이었어요.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 일주일 후 맛샘의 본관에서 특별한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미식 전문가들과 중요, 거래처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태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단정한 한복을 입었어요. 얼굴 왼편에 작은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맛쌤의 혼이 담긴 500년 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25년 전 이 집안의 딸이 담근 특별한 된장도 함께 선보입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이상한 빛이 어렸어요. 첫 번째 된장을 맛본 그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 맛은 별빛 아래 소나무 향과 석류꽃이 맺힌 이슬 같은 맛입니다. 태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것은 딸 미래에게만 가르쳤던 맛 표현법이었습니다. 어린 미래는 맛을 색과 향, 그리고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을 배웠어요. 순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래, 정말 너니? 회장이 중간에 말을 꺼내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중 갑작스러운 산사태, 차원에서의 의식불명 상태, 스님들의 보살핌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은 사라졌어요. 강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여행자가 그녀를 도왔고 그의 성을 따서 강미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아버지, 제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어요. 준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연극입니까? DNA 검사라도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준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미래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검사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제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준서에게 향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험실 화재가 일어난 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준서 씨가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미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오푸드와의 비밀 계약서였어요. 준서가 이미 맛쌤의 지분 30%를 비밀리에 매각한 증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는 이미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살리려고. 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음회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오히려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 매료되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장인의 된장이라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세계 미식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호의 개인 서재에서 부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네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간 트레킹에서 제가 앞서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났고 깨어났을 때는 작은 사원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과거도 모두 잊었어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스님들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스에 관한 기억만은 남아있었습니다. 발효, 숙성의 원리가 제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발효 기술을 연구했죠. 태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딸이 이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와 다시 만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제 함께 새로운 맛셈을 만들어가요. 제가 세계에서 배운 것들로 우리 전통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어요. 미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가슴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걸어가자. 부녀의 손이 맞잡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맞셈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장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어요. 무대 위에는 태호와 미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25년 전 잃었던 딸을 다시 찾은 지 벌써 3달.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밤낮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호란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특별히 제 딸 윤미래, 여러분께는 강미래 박사로 알려진 우리의 천재 발효 연구가를 소개합니다. 미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선글라스는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맑은 눈빛이 관중을 향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억의 맞이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미래의 손짓에 따라 무대 뒤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졌어요. 25년 전 장독대의 모습, 전 세계 발효식품들, 그리고 맛셈 연구소의 첨단 설비가 차례로 보였습니다. 25년 된 장독에서 분리한 균주와 제가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발효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 과학의 정밀함이 만난 결과물이에요. 직원들이 시식용 샘플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입안에서 펼쳐지는 풍미의 향연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네오푸드의 CEO 제임스 클라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 회장님, 저희가 추진하던 인수합병 계획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대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맛셈의 전통과 기술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유산입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래는 미소를 지었어요. 객석 한쪽에서 준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회한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전 비리가 발각된 후 그는 잠시 회사를 떠났었어요. 어린 시절 누나가 저에게 항상 해주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그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래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발효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맛이 됩니다. 미래의 따뜻한 말에 준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호도 다가와 조카의 등을 토닥였어요. 가족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는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오늘 저는 미래맛 연구소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사라져가는 전통 발효 기술을 보존하고 현대의 과학과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청중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호의 북촌 한옥 옥상 정원에서 부녀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아버지, 가끔은 제가 여전히 강미래인 것 같아요. 25년 동안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에 섞였습니다. 태호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것도 너의 일부란다. 강미래로서의 경험이 윤미래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지.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두 정체성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요. 윤미래, 강미래, 어떤 것이 진짜 저일까요?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된장은 콩이 아니지. 하지만 콩이 없으면 된장도 없어. 너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단다. 미래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발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우리의 새로운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맞쌤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1년 후 미래맞이연구소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등 글로벌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이곳을 취재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 사라져가는 맛의 보존자들이라는 타이틀로 맞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연구소 본관에는 전 세계 발효 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네팔의 산악 발효유, 아프리카의 전통 곡물 발효 음료, 북유럽의 발효 생선 등 다양한 맛의 역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태호는 이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래가 CEO로, 준서가 COO로 맞쌤을 함께 이끌어갔어요.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5년 전 어린 미래가 처음으로 된장을 담그던 순간과 현재의 모습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래는 종종 그 사진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정체성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금, 그녀는 마침내 온전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태호는 자주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딸이 전 세계 연구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아버지,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제품 맛 좀 보세요. 미래가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조금 맛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내 할머니가 만들던 맛이구나. 어떻게 알았니? 미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어요. 기억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맛의 기억만은 선명해요. 몸이 기억하나 봐요. 태호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웠어요.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들은 맛이라는 끈으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발효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지. 태호의 말에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맞쌤의 새 공장에서는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제품들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발효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 본질만은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독 속에서 깊어가는 맛처럼.